모르면 손해보는 핵심 정보. 알아두면 유익하고 이득 보는 정보. 안녕하세요. 오늘의 꽃중년 TV 시작합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첫 번째, 전국민 5월중 민생지원금 나온다. 여야는 정부에 이달 안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안에 확정하고 빠르면 5월 안에 전국민 25만원, 저소득층 25만원에서 50만원, 자영업자 100만원 지원금이 나옵니다. 두 번째, 75년 만에 변경. 노인 연령 기준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 75년 만에 노인 연령 기준이 변경됩니다.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인 연령 기준이 변경되면 기초연금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혜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세 개편 과세 기준으로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상속세가 개편합니다. 지난 3월 12일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바뀌는 상속세는 과세 기준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오늘의 핵심 정보 상세 설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전국민 지원금 드디어 합의되었습니다. 4월 확정 5월부터 지급될 가능성 높아집니다. 여당과 야당이 드디어 오랜만에 뜻을 모았습니다. 3월 안에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4월이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얼마를 누구에게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지원금 규모는 1인당 2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중심의 핀셋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약 270만 명에게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선불카드로 지급하자는 안입니다. 이 지원금은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에너지 공과금 바우처를 지원하고 시설이나 장비 구입 비용으로 최대 200만원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자는 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 국민 5,200만 명에게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예산은 약 13조 원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만약 전 국민 지급이 어렵다면 소득 하위 70% 또는 80%까지 지급하자는 절충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처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정할 가능성이 크고 해당 기준이 확정되면 다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예상됩니다. 3월 말까지 정부안이 편성되고 4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빠르면 4월 말에서 5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도 두 가지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 정보가 이미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복지제도는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지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가 노인의 기준을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앞으로는 70세가 되어야 노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단순히 나이 기준만 바뀌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준이 바뀌면 지금까지 받아오던 기초연금부터
교통문화 건강보험 등 각종 혜택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 번째, 왜 노인 기준을 바꾸려는지, 두 번째, 기준이 바뀌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세 번째, 지금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바꾸려고 할까요?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2023년 기준 72세의 건강 상태가 2011년 65세와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즉, 지금 70세 어르신들이 과거보다 훨씬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노인이라는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노화지수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15점 만점 기준으로 2011년 65세가 10.88점, 2023년 72세가 10.81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이 정도면 72세가 새로운 65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 변경은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경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70세라도 어떤 분은 건강히 일하실 수 있지만 어떤 분은 오래전부터 아프고 일도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일괄적으로 바꾸게 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초연금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이 매달 최대 34만 2,5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인 기준이 70세로 바뀐다면 기초연금도 그에 맞춰 지급 시점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 기준 변경은 단순히 나이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줄 것이냐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현재 방식은 재정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처럼 소득 하위 70%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 기준으로 조정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게 지급하고 매년 그 기준을 조금씩 줄여서 2070년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만 지급하자는 안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뀐다면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지금보다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는 70%가 받지만 최소 37%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변화는 어르신들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꼭 확인해야 할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아직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입니다.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 교통비 감면입니다. 지하철 무료, 시외버스 30% 감면, 열차는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문화 혜택도 있습니다. 국공립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은 무료 입장 혹은 50% 할인됩니다. 건강보험료도 줄어듭니다. 65세 이상 지역가 입자는 최대 30% 경감됩니다. 단, 재산과 소득에 따라 등급이 나뉘니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통신요금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월 청구액이 22,000원 이하면 최대 11,000원까지 감면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모두 대상입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각종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분야의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겐 노후 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1천만 원까지 저금리로 빌릴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 1355로 꼭 문의해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며 한 달에 30시간 이상 일하면 약 29만 원을 받습니다. 사회활동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경륜 전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기업 취업 등도 가능하니 노인 일자리 상담센터 1544338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조기 검진, 노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이런 건강 지원도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니 보건소 또는 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없으면 신청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정부는 노인 기준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기초연금과 복지제도도 개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해당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신청 안 하신 복지 혜택 있으시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셔서 하나도 놓치지 말고 다 챙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개편안을 보도했는데요. 지난 3월 12일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뜨겁습니다. 상속세 앞으로는 받은 만큼만 내게 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즉, 돌아가신 분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과세 기준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한 분이 15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시고 자녀 3명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현재 방식인 유산세는 전체 유산 15억 원에서 일괄 공제 5억 원을 빼고 과세 기준은 10억 원이 됩니다. 이 10억 원에 대해 세율 30%를 적용하면 3억 원이 나오고 여기서 누진공제 6천만 원을 빼면 총 상속세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자녀 3명이 이 세금을 균등하게 낸다면 각자 8천만 원씩 세금을 내고 결국 실제로는 1인당 4억 2천만 원을 받게 되는 셈이죠.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뀌면 달라집니다. 자녀들이 각각 5억 원씩 상속받고 그 각각에게 5억 원의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과세 기준은 0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세금도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그럼 왜 바꾸려는 걸까요? 이렇게 유산취득세로 과세 기준을 바꾸게 되면 각자가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니까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는 방식이라 형평성이 개선되는 구조인 겁니다. 또한 상속인 개개인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별 인적 공제도 온전히 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공제의 실효성이 높아지는 거죠. 지금까지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달랐습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 기준, 상속은 주는 사람 기준이었죠. 이로 인해 같은 재산이라도 과세 기준이 달라 혼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되면 상속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와 상속의 기준이 같아져서 과세 체계가 더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다면 개편안의 추진 일정과 시행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개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입법 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추가 보완 입법을 진행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2028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에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만 세금을 내는 구조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전체 유산이 아니라 각자가 받은 만큼 과세되고 그만큼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자녀 가정, 특히 자녀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에게는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 증여의 과세 기준이 통일되면 세금 계획도 훨씬 명확하게 세울 수 있고 불필요한 분쟁도 줄어들 수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개편이 시행되기 전부터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공제 제도가 확정되고 세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계속 살펴보시고 자녀들과도 미리 상의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꽃중년TV 오늘의 생생정보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